안녕하세요. 2021년 7월 17일 토요일 괜찮은 종목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금요일장에도 어김없이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급상승이 나온 종목들이 있었는데 YJM게임즈와 옴니시스템입니다. 이 두 종목을 제가 어떻게 포착을 하게 되었는지와 이 종목들이 어떻게 해서 금요일에 급상승이 나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금요일자 자리에서 괜찮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일은 구독자분들께서 요청 주신 종목들을 알아보도록 할 예정이니 내일도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YJM게임즈입니다. 이 종목을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렸던 가장 큰 이유는 종목을 이렇게 크게 늘렸을 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장기이동평균선 아래에서 눌려있던 와중에 역대급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장기이동평균선의 하락세가 끝이 나고 장기이동평균선이 상승 구간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분명히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한다 하였는데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들어오고 난 이 캔들의 시가와 종가 부근에 이렇게 선을 그어보시면 박스권 안에서 위로도 아래로도 가격이 결정나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서는 위로도 아래로도 변동성이 크게 생길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변동성만 생긴다고 종목을 진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추가적인 이유를 살펴보자면 이렇게 보라색깔 화살표가 여러 번 등장을 해주게 되면서 거래량을 그때마다 조금씩 실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 악성 매물을 해소하기 위한 매물 해소의 작업을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하여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 이 상태에서 보시면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오고 위아래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특정 가격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장기 이동평균선을 모든 이동평균선들이 돌파를 이제 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배열 구간에 제대로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왔던 장대 양봉 캔들의 종가 부근을 보라색깔 화살표가 등장을 해주면서 이전 악성 매물들을 먹어치우며 특정 구간을 지지를 또다시 잘 해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전 저항대역 구간을 지속적으로 찔러주는 모습, 그리고 목요일자 캔들로서 윗꼬리를 길게 달고 거래량을 넣어주면서 이전 악성 매물을 마지막으로 확인을 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그때의 저가 부근을 잘 지켜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대로 위로 뚫어버린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랜 기간 억눌려 있었던 와중에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오고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하는 데도 불구하고 위로도 아래로도 가격 변동이 없었다는 점, 결정되지 않았었다는 점이 가장 큰 종목의 포착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위해서 이 종목을 분봉상에서 중요한 가격 구간을 살펴보자면 현재 2960원 부근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러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만약 그 부분을 이탈한다면 이전에 저가 부근으로 지지 자리를 만들었던 2600원 부근까지 그대로 하락하였다가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 2600원 부근을 이탈하는 모습까지 보이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이 저항대역을 뚫어주었던 가격 구간의 시가 부근이 2320원 부근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생길 수도 있으니 그 가격 구간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먼저 익절을 하였다가 그 다음 잘 지지하는 모습을 보일 때 추가적으로 매수 구간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종목을 주봉상에서 살펴보시면 제가 거래량 이탈의 흔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상태에서 상승 박스권을 만들면서 장기 이동 평균선에 제대로 올라탄 모습을 그렸다고 종목이 매력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 영상을 통해 수익을 내신 구독자분들께는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급상승이 나왔던 종목은 옴니시스템입니다. 종목을 크게 늘려보시면 요 며칠간 크게 들어왔던 거래량을 제외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닥권에서 장기이동평균선 근처에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온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대해 보시면 세력의 이탈이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상태에서 장기 이동평균선 부근까지 하락한 다음 이동평균선이 매우 밀집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 이전 저항대역을 지속적으로 찔러주는 이러한 상태를 한번 보였다가 그대로 20일 이동평균선까지 하락하여 지지를 한 다음 갭을 띄워서 이 갭 부분을 메꾸지 않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구간을 잘 지지하였기 때문에 그대로 추가적인 슈팅이 나온 것입니다. 주봉상에서도 살펴보시면 이 종목에 거래량 이탈의 흔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와 동시에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을 보이면서 상승을 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장기이동 평균선 근처에서 위로도 아래로도 제대로 벗어나지 못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태에서 또다시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괜찮은 흐름을 만들다가 이번에 이렇게 슈팅을 쏘게 되었습니다. 이 저점이 높아지는 종목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을 반드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완벽하게 거래량이 이탈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 종목이 더 큰 상승을 하게 된다면 4,600원 부근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4,600원에서 4,800원 부근까지 추가적인 슈팅을 노려볼 수 있다. 아직도 상한가 한 방이 남아있는 그러한 힘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중요한 가격 구간을 살펴보자면 1차로는 3,540원 부근이 될 것이며 2차적으로 3,340원 부근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이전에 말씀드렸던 YJM 게임즈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이 아래 부분까지 하락을 하였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으니, 이 가격 구간을 반드시 잘 지지하는 모습을 보일 때 종목을 추가적으로 가져가셔야겠습니다. 그럼 급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금요일자 자리에서 괜찮은 그림을 그려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이 오늘도 워낙 많은 관계로 빠르게 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EDT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이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그러고 나서 장기이동 평균선을 조만간 돌파 시도할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이 부분을 잘 지지하고 상승 박스권을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종목이 좋은 이유는 오랜 기간 장기이동 평균선 아래에 눌려있다가 그 하락세가 최근 끝나서 수평 구간까지 들어왔고, 거래량이 들어왔음에도 위로도 아래로도 가격 결정이 되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봉상에서 종목을 살펴보시면 매물대가 이렇게 강력했는데 오랜 기간 눌려있는 모습을 보이다가 거래량이 들어왔음에도 위로도 아래로도 가격 결정이 나지 않은 모습이고,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조만간 장기 이동 평균선이 위치한 2,200원 부근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괜찮은 자리에 있는 종목은 SN테크입니다. 이 종목도 얼마 전에 말씀을 드린 종목입니다. 종목을 크게 늘려보시면 장기 이동평균선을 타고 큰 하락 한 번, 큰 상승 한 번, 그 이후에 눌렸다가 장기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크게 박스를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보시면 이동평균선이 매우 밀집되는 흐름을 보였다가 저점이 높아지며 매집봉을 만들어주고 거래량을 넣어주면서 이전 악성 매물을 해소하기 위한 흐름을 보여주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눌렸다가 이전 저항대역 구간까지 돌파 시도를 금요일날 종가와 윗꼬리 부분의 고가로서 해준 모습인데, 이러한 모습이 괜찮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상에서도 보시면 장기 이동 평균선 근처에서 거래량 이탈의 흔적 없이 박스권 안에서 진행되는 모습이고, 따라서 현재 가격 구간을 잘 지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추가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저항대역 부근에 있는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몰빵을 바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일단 소량으로 매수를 하신 다음 그대로 상승을 하면 그때 그냥 익절을 해버리는 것, 그리고 만약에 1차적으로 매수를 하였는데 이렇게 아래 부분까지 떨어져서 1,400원 부분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 비중을 조금 실어서 매수를 하여 평단을 낮추고 추가적인 시세 차익을 제대로 챙기는 것이 매매 계획의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방법이죠.
다음은 링크 제니시스입니다. 이 종목도 이전에 언급드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종목을 크게 늘려보시면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왔음에도 아직도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며 가격 변동의 결정이 일어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 상태에서 장기 이동평균선이 수평 구간에 완전히 들어왔고 다른 이동평균선들은 위아래로 흔들리는 모습을 반복하였습니다만 최근에 정배열 구간에 제대로 들어왔고 소폭 이전 저항대역 구간을 찔러주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거래량 이탈의 흔적이 없어서 매우 매력적인 종목으로 기다리기만 하면 만원, 12,000원 부근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봉상에서 보셔도 거래량 이탈의 흔적이 없이 매물대와 장기 이동 평균선 위에 올라타서 박스권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관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힘이 응축된 상태에서는 변동성이 커질 확률이 크기 때문에 다른 추가적인 흐름을 살펴보셨을 때 상방으로의 움직임의 확률이 커 보인다면 매수를 해나가는 것이 좋을 수 있다 라는 결론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스맥입니다. 이 종목을 크게 늘려보시면 역시나 역대급 거래량이 바닥권에서 들어온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이동 평균선 아래에서 오랜 기간 매집되어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보라 색깔 화살표가 듬성듬성 등장을 해주며 거래량을 넣어주고 이전 악성 매물을 해소하기 위한 시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장기 이동 평균선의 하락세가 이제 완벽하게 끝난 느낌이 들며 수평 구간에 들어와서는 장기 이동 평균선을 잘 지지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봉상에서 보셨을 때도 거래량 이탈이 있다는 느낌은 딱히 들지 않고 있으며 이 상태에서 매물대에 잘 지지하고 특정 구간을 잘 지지하면서 볼린저 밴드의 폭이 좁아진 상태에서 상방으로 고개를 돌린 상태입니다. 따라서 조만간 장기 이동 평균선이 위치한 2,600원 부근까지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 그림입니다. 다음 종목은 INC입니다. 이 종목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종목을 크게 늘려보시면 역시나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왔고 그 박스권 안에서 위로도 아래로도 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 상태에서 장기 이동 평균선이 수평 구간에 완벽히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최근 종목이 정배열 구간에 제대로 들어왔고 금요일날 고가로서 이전 저항대역을 찔러주며 거래량을 넣어주고 이전 악성 매물들을 해소하기 위한 흐름을 충분히 보여주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종목을 주봉상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거래량이 평균적으로 매우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그러한 상태에서도 종목은 박스권 안에 갇혀서 위로도 아래로도 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상방으로의 가격 변동의 확률이 훨씬 높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종목은 휴맥스입니다. 이 종목을 크게 늘려보시면 역시나 역대급 거래량이 바닥권에서 들어왔던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장기 이동 평균선 아래에서 눌려있다가 최근 장기 이동 평균선의 하락세가 수평 구간까지 들어왔고 종목의 이동 평균선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왔던 박스권 안에서 아직도 가격 변동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 주봉상에서 보았을 때도 거래량이 이렇게 평균적으로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아직까지 어떠한 결과가 없다라는 점 박스권 안에 주봉상에서 보시면 갇혀있다는 점이 훨씬 더 잘 보이고 매물대에 이제 제대로 올라타기 시작했기 때문에 조만간 장기 이동 평균선이 위치한 6,300원 부근까지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괜찮은 종목은 사조시푸드입니다. 이 종목을 크게 늘려보시면 역대급 거래량과 함께 장기 이동 평균선을 상승 박스권에 안착시켜 놓은 그림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3,200원 부근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가격 구간까지 가려면 아직까지 시간이 한참 남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괜찮은 종목은 SBS 미디어 홀딩스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이전에 여러 번 언급을 드렸었고 그 이유는 지금까지 오늘 영상을 잘 따라오셨다면 이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먼저 보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목을 크게 늘렸을 때 바닥권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와 주게 되었고 아직도 이 박스권을 위로도 아래로도 벗어나지 못한 흐름입니다. 그러면서 지지할 때는 항상 박스권 하단부를 지지를 하는데 상승할 때는 이렇게 위를 다 찔러버리는 걸 아실 수 있죠.
지금 현재 이 꼬리로 갭 부분을 메꾸었는지를 확신할 수는 없지만, 따라서 2330원 그리고 2360원 부근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단기적으로 매우 좋은 흐름에 접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 부분을 이탈하게 된다면 이전 저항대역으로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던 2200원 부근이 지지대역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봉상에서 종목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거래량이 최근에 매우 크게 들어오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 흐름이며 장기 이동 평균선의 하락세가 곧 있으면 끝날 것 같은 흐름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점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흐름도 보여주고 있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충분히 좋은 그림을 그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괜찮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종목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종목을 크게 늘려보시면 역시나 역대급 거래량이 최근에 바닥권에서 들어온 걸 아실 수 있고, 장기이동 평균선 아래에서 오랜 기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 장기이동 평균선의 하락세가 끝이 나서 수평 구간까지 들어와 상승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상승 박스권의 지지 구간인 35,0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준다면 충분히 좋은 그림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봉상에서 보시면 이제야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을 제대로 보여주면서 장기이동 평균선 근처까지 온 것을 아실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5,200원 부근을 이탈하지 않는 흐름을 충분히 보여준다면 이렇게 위로 솟아서 42,000원 부근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괜찮은 종목은 영흥입니다. 이 종목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상장 첫날 거래량을 제외하고 한번 보시면 최근에 거래량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는 중이란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장기 이동 평균선의 하락세가 끝나서 수평 구간까지 들어왔고, 이렇게 박스권의 선을 대략적으로 그어보시면 점점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이고, 최근에 미묘하게 정배열 구간에 들어와서 이렇게 매집봉도 한번 띄워주고 거래량을 넣어주면서 이전 악성 매물을 해소하기 위한 흐름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봉상에서 보셨을 때도 이제야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 시도하여 안착하려는 그러한 직전 상태에 들어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괜찮은 종목은 모비스입니다. 이 종목도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종목을 크게 늘려보시면 역시나 바닥권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온 걸 아실 수 있고, 이렇게 박스를 선으로 그어보시면 아직도 위로도 아래로도 가격 변동이 결정나지 않은 모습인데, 이러한 상태에서 종목의 장기 이동 평균선이 하락에서 수평 상승 구간까지 바뀌었고, 이동평균선의 배열이 정배열 구간에 들어왔으며, 최근 캔들들이 이전에 저항대역으로 쓰였던 이 박스권 부분의 상단부를 완벽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락보다는 상방으로의 가격 변동의 확률이 훨씬 높다고 판단이 되는 그림이며, 주봉상에서 보셨을 때도 거래량 이탈의 흔적이 없이 매물대와 장기 이동 평균선에 올라타서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보다는 상방으로의 가격 변동의 확률이 훨씬 높다고 보여지는 그림입니다. 다음은 S코넥입니다. 이 종목도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보시면 역시나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온 걸 아실 수 있고, 그 부분에 박스를 선으로 그어보시면 아직도 위로도 아래로도 가격 변동이 결정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렇게 엄청난 하락이 있었을 때 장기 이동 평균선 근처를 하향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다음날 곧바로 갭상승을 하여 이 가격 부근을 매우 잘 지켜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종목에 다시 한번 정배열 구간에 들어서려고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장대 음봉의 중심가 부근을 현재 종가로서 찔러주고 있는 모습인데, 따라서 이 검은 색깔 화살표 종가 저가 부근인 2,200원 가격 부근을 잘 지지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준다면 이 박스권을 뚫고 상방으로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 아닌가 하고 판단이 됩니다. 주봉상에서 보시면 거래량 이탈의 흔적이 없다는 것이 더욱 잘 느껴지며, 아직까지 박스권 안에 갇혀서 위로도 아래로도 가격 변동이 결정나지 않은 모습, 이런 상태에서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가 이렇게 하향 돌파를 한번 하고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매우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주봉상에서 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다시 이탈한다면 매우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여질 수는 있겠지만 현재는 분명히 좋은 자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음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 종목은 KR 모터스입니다. 이 종목도 제가 이전에 언급을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보시면 역시나 바닥권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온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장기 이동 평균선의 하락세가 끝나서 수평 부근까지 들어왔고 유독 보라색 화살표가 많이 등장했던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전 악성 매물을 해소하기 위한 좋은 흐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종목에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왔던 부근에 박스를 그어보시면 아직도 위로도 아래로도 가격 변동이 결정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이동평균선이 상당히 밀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1300원 부근을 돌파를 하여 잘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주봉상에서 종목을 살펴보시면 거래량 이탈의 흔적 없이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왔음에도 박스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조만간 2250원 부근까지 장기 이동 평균선이 위치한 2250원 부근까지 상승을 시도할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 그림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7월 16일자에 괜찮은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종목들을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영상이 여러분들 주식 공부하시거나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면 구독 버튼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